이슈 옥타곤 박지원입니다. 오는 12월 13일은 지난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에 관련자들의 대거 기소에 따른 후폭풍, 올해도 예외는 아닐 듯한데요. 전라북도에는 벌써 3명의 단체장들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근절되지 않는 선거법 위반과 그로 인해 빚어질 행정력과 예산 낭비, 그리고 도민들의 상심까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심층 취재와 심도 깊은 토론으로 전북의 오늘을 들여다보는 이슈 옥타곤 시작합니다. 오늘 1라운드 이슈 인사이드 주제는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와 그 후 폭풍입니다. 검찰이 지방선거 공소시효를 보름 앞두고 송화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도 기소됐습니다. 황 군수는 조합장 시절 친구에게 부당대출을 실행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았지만 지난 6월 3일 공개토론회에서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네에서는 이미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항로 진안 군수를 포함해 모두 3명의 단체장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SNS를 이용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숙주 순창 군수를 비롯해 박준배 김제시장과 유진섭 정읍시장, 정원율 익산시장, 유기상 고창 군수도 수사가 막바지여서 조만간 기소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오늘 고정 패널로 신명교 노무사, 김민아 생명평화마중물 사무국장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패널로 이경재 전북일보 객원 논설위원, 그리고 이덕춘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덕춘 변호사님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신데 지난 출연 이후로 좀 주변의 반응 어땠습니까?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저희 딸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이번 출연은 무념무상이었어. 그래서 어떻든 간에 뭐 딸한테 관심도 받고 좋았습니다. 예, 본의 아니게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저에게 웃음과 재미까지 선사해 주셨는데 오늘도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웃음과 지식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12월 13일이 되면 지난 6.13 지방선거의 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기간 6개월이 만료가 됩니다. 거의 400명 가까이가 적발이 돼서 현재 약 150명 가까이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좀 자세하게 단체장 위주로 조금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전라북도를 보면 지사를 포함해서 15명의 자치단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소되신 분이 송화진 전라북도 지사, 황인홍 무주군수님이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항로 진안 군수님 같은 경우는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7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요. 다시 선관위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 군수가 선거를 앞둔 추석과 설명절에 유권자 수백여 명에게 홍삼 선물 세트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증거 확보에 들어간 겁니다. 검찰은 앞서 홍삼 선물 세트를 유권자들에게 직접 돌린 이 군수의 측근 박모 씨를 구속했는데 박 씨가 홍삼을 확보한 진안 홍삼 사업단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신 자치단체장은 3명 있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님, 그다음에 박준배 김제시장님, 그다음에 황숙주 순창 군수님이 일단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네. 송 지사의 경우에는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업적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약 40만 통가량 발송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된 상태라고 하죠.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세계 잼버리 유치 등 업적이 담긴 문자 메시지 40만 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봤습니다. 도지사가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는 전라북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도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정확한 고발 건수는 총 5건입니다. 네. 첫 번째는 경선 당시의 라이벌인 김춘진 예비후보에게 2월 15일 날 도민을 상대로 그 세계 잼버리 유치와 관련된 거죠. 그 자기 업적을 소개하는 문자를 40만 통을 발송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송 지사께서 그 예비후보 등록을 안 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도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고 문자 발송 비용 900만 원도 본인이 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선거 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경선 이후에는 민주당원에게 뭐 투표해달라라며 뭐 선거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문자 수천 건 보낸 것도 있고 그 같은 고향 출신이자 뭐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인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지지해달라라는 문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40만 통의 문자를 보낸 거 외에는 다 무혐의 처분이 난 상태. 5건 중에 1건만 기소가 네, 네. 됐군요. 네 분이 지금 역대로 민선 지사님을 지내셨어요. 근데 이 네 분 중에 선거법 위반해서 재판을 받으시는 분은 송화진 지사가 유일하고요. 예. 다만 그 김한주 지사님 같은 경우는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전공로에서 고발을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재판을 받으시는 분은 송화진 지사님이 지금까지는 유일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송화진 지사가 그때 이렇게 보냈던 그 영상이라든가 그 내용이 참 궁금하거든요. 혹시 받아보신 분 이 중에 있으세요? 내용을 보면은 업적이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예비 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자기 홍보 업적인데 그게 과연 어떤 그 저촉을 받을 수 있을지 법에 예. 그게 지금 관심사이잖아요. 일단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예. 곧 뭐 재판도 있게 될 터인데 일단 송 지사로서는 재판에 넘겨진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양형이 약할 수가 없거든요. 최근에 보면 공무원이 뭐 누구를 지지해달라고 보낸 문자가 수백 통에 불과한데도 공무원직을 상실할 정도로 양이 선고가 됐습니다. 수십만 건 해당이 되는 그런 거를 이게 해당하는 경우는 좀 만만치 않지 않을까. 그리고 근래에 보면은 권영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그 4월, 5월 달에 뭐 같은 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걸로 검찰에 150만 원 구형해서 벌금 90만 원 정도 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예. 근데 단순히 자기 당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발언 정도로 이 정도 받았는데 과연 40만 건 정도 해당하는 그런 SNS상의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그냥 쉽게 단순하게 그냥 나는 억울하다 정도로 해서 풀려나올 수 있을지는 한번 좀 향후 좀 추이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법리적인 판단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예. 이제 송화진 지사의 경우에는 선거 자체도 많이 치러본 경험이 있는 분이고 또 본인이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네. 공직선거법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법리적인 부분에 자신이 있어서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됐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뭐 인사는 할 수 있잖아요. 설 때 이제 뭐 잘 지내시고 건강하시라.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설 인사가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의 업적을 엄청 자화자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조목조목 예산이면 예산, 뭐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참으로 의도적인 거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공무원 신분에서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지금 네. 그 뭐 보면은 우리 지역 선거에서는 그 본선이 진짜 선거가 아니라 그 특정 정당의 경선을 통과하는 게 중요한데 또 이 문자를 보낸 시점이 특정 정당의 경선이 있기 거의 직전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재판부가 보게 된다면 상당히 양형에 있어서 결국 이게 직위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항로 진안군수 건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던 분인데 당시 면접관은 채용 관련 부정 행위가 군수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제보자에게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교수님이 져가지고 이제 얘기해가지고 정해진 거죠.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은 쓰라고 얘기 안 보고. 근데 더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하고 싶은데 지금 수사 중인 거예요 이게. 수사 중이라 말씀하시기 좀 힘드시다는 건가요? 저는 모른다니까 녹취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의혹은 한없이 의혹일 수밖에 없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이 사업단에서 무상으로 홍삼을 회사에 가공회사에 납품을 했고 무상으로.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는 이걸 가공해서 수천만 원어치 홍삼 세트를 만들어서 그 500명이 넘는 도민들한테,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 선물을 돌렸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공적인 기관 그리고 군의 예산이 투여되는 것을 자신이 마음대로 사유화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막
하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말씀하신 드네요. 것처럼 이미 뭐 선거법 위반으로 이번 선거 관련해서 70만 원 벌금을 받으셨는데 이 금액이 상당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당선 무효형이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혐의가 소명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장 그 재판을 기다리기 전에 검찰에서 이거 금액이 너무 크니까 구속의 필요성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어서 한번 지켜보시면 어느 정도 잘못을 하셨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진안군수 이 건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점을 저희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민 500명에게 이양로 군수가 홍삼 선물 세트를 돌렸는데 그 홍삼 선물 세트의 시가 7만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500명에게 7만 원 상당을 돌렸으면 3,500만 원이잖아요. 자, 이 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거를 직접 배달한 사람한테 수고비로 진안군청 비서실에서 100에서 300만 원을 줬고 그걸 받았어요, 배달한 사람은. 자, 세 번째. 그 배달한 분이 녹취를 했는데 그 배달한 분이 그 군수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면서 그 건설업자들에게 50에서 100만 원씩 건설업자들한테 협찬을 받았다라는 이 3가지 점을 보면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뭐 명절에 홍삼 선물 세트 줬나 보다 좋은 친한 사람들한테.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런 어떤 수인 한도를 넘어선 거가 아닌가, 좀 많이 넘어섰다 이 생각이. 말씀드린 것처럼 500명 중에 못 들으신 분들은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못 받았다고, 자기는 상당히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서운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안군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한번 평가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이양로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건은 그 핵심이 녹취 파일. 맞아요. 새로 증거를 수집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단계란 말이죠. 그래서 전주지검에서도 검사를 전담 배치해서 상당히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아까 이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좀 강도 높은 조치가 나올 수 있는 그 개연성도 좀 있고 다만 이제 선거법 공소시효가 13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그 증거를 탄탄히 갖춘다고 한다면은 아마 시일이 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녹취 파일 10개를 다 풀어가지고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사람들 불러다가 또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것 때문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다른 단체장 건도 뭐 있지만은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확증을 갖고 있는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양로 군수가 상당히 고심이 많을 것 같고 무주군수의 경우에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뭐 토론 중에 과거 조합장으로 재직 당시 어떤 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문제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하던데. 사실은 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쟁점 사항인데 쟁점 사항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그것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최근에도 뭐 100만 원 이상 선고돼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뭐 당선 무효에 선고된 사례도 있어서 황인웅 무주군수 같은 경우도 사안이 작지 않다. 재판장이 이번에 첫 재판에서 그 공판기일 연기하면서 그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거의 당선 무효형까지도 줄 수 있다. 이 말을 재판장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변호사는 뭔가 좀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첫 재판 때 뭔가 좀 간을 보기 위해서 기일을 연기했는데 연기할 거 없다. 2달 내에 끝내겠다.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재판장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의 성격을 미리 짚어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첫 재판에서 나왔다. 요새 이제 추세를 좀 보면은 유권자로서는 판단의 몫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판단이 저 사람이 정직할 건가, 청렴할 건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허위 사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 전체를 기만한 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죄질이 나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공소시효를 짧게 둔 이유도 그렇고 재판이 길어지면 나중에 이제 그 사이에 행정력의 차질 또 나중에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또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시간을 짧게 둔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겪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그 공소시효를 왜 두는지를 먼저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가 첫 번째가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증거의 신빙성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범인을 잡지 못한 국가의 태만을
범인에게 돌리기는 좀 부당하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세 번째는 장기간 도피 생활로 이렇게 있는 어떤 범인이 받는 어떤 정신적인 고통도 약간의 응보의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외국 사례를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1962년까지만 하더라도 있었어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규정이. 근데 62년에 삭제를 했고요. 독일이나 대부분 선진국가는 공소시효 규정이 없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해서. 그 6개월의 공소시효를 못 박아두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추세가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추세예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유독이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6개월이 80년대 후 위반으로 바뀌질 않는 거예요. 정치 떨어졌다고 너무 정치인들 공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실은 6개월도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선거를 준비해서 막 선거를 치르고 그 자료가 남아있고 뭐 이런 것들이 6개월도 짧은 기간으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공직선거법은 특수한 걸로 본 거예요. 6개월 시한을 둔 거는. 예컨대 국회의원이랄지 단체장들의 영향이 위상이 막중하고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을 두어서 처리를 하고 또 나중에 편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뭐 도민을 위해서 시군정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특별한 걸로 본 거죠. 근데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제보가 많은 역할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보라고 하는 게 어떤 제보자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뭐 포함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6개월만 피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선례나 사례, 일반적인 것들은 이제는 좀 많이 타파돼야 되지 않을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 남았습니다. 이제 박준배 김제시장 이야기 좀 해보죠. 4년 전에 문재인 의원이 한 거를 그걸 다 빼고 그랬다면 날짜를 빼고 그냥 문재인 의원이 이렇게 박준배를 지정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건 뭐 교묘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의도적인, 고의적인, 고의성이 드러나는 그런 현수막인데 이걸 놓고 과연 기소를 할지 말지 뭐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측근 인사들에 대한 이런 선거법 위반 혐의 또는 도덕적 해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2011년도부터 그 군수, 소위 임실이 군수들의 무덤이 됐던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임실 군민, 그러니까 관촌 면민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잡혀 들어간 군수나 그 밑에 있는 공무원 놈들이나 똑같은 놈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측근 비리나 이런 것들이 결국 공무원, 그러니까 본인 후보자 한 명에 대한 어떤 불신뿐만이 아니라 군 도정, 군정 전체에 대한 문제로 저는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공무원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 대한 자체가 계속 불신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기소가 안 됐냐 불만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이번에 기소되거나 내지는 이제 수사 중인 단체장들 몇 면을 좀 살펴봤습니다. 낙마하는 본인들이야 또 개인적인 문제겠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들 내지는 시민들이 떠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겪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민선 6기 단체장과 지방 의원 중에 전국적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사람이 13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떤 행정 공백이나 재선거 비용으로 다시 소비되는 지자체 예산만 3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여러 가지 내 삶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맡기기 위한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 소중한 한 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선출이 됐는데 알고 보니 범죄자였다. 선거 사범이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오는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이고요. 일단 뭐 기소가 되면 저 단체장은 정신이 지금 행정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100만 원 이하로 받으려고 노력하겠구나. 그럼 행정은 뒷전이겠구나. 그러면은 행정은 마비될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고요. 또 공무원 입장에서도 보면 정치인의 공약을 이제 내가 정책으로 위반해야지라고 했는데 이 단체장이 낙마할지도 모르고 그럼 도대체 이 정책을 내가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러면서 그런 불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의 공백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당선 무효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재정적인 이런 부분은 또 고스란히 우리 지역 예산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사회자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민선 7기까지 오면서 전라북도 단체장이 15명인 것을 고려하면 단체장이 당선된 분은 어떻든 간에 산술적으로 105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15명이 낙마하셨다고 그러는데 18명이 낙마한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그래서 하차율은 한 17%. 다만 이제 안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걸 또 계기로 한 번 더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투표할 때 또 이런 고민을 하니까 또 반작용으로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한 위반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아무래도 SNS나 그 홍보나 뭐 이제 이런 데서 많이 혹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선거라는 게 뭐 곧 정치고 정치라는 것이 곧 말로 하는 거잖아요. 알리고. 그래서 말이 원인이 돼서 처벌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이나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도 같은 경우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보면 한 37, 8%가 허위사실 유포나 어떤 후보자 비방인 것 같고 또 정치하면 말 다음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돈이잖아요. 금품 살포. 이런 것이 한 20% 되는 것 같고. 거의 허위사실 유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기소가 아직 안 한 그 단체장도 허위사실 유포까지 다 걸려 있거든요. 더구나 거기다가 고의적, 악의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건역하는 거죠.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허위사실 유포다. 저는 약간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도 자료를 보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벌금 30만 원입니다.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보도하지 않잖아요. 당선 무효형이다. 혹은 당선 무효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 보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보다는 당선 무효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하진 지사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처벌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분 하신 첫 마디가 뭐였냐면 딱 그러시더라고요. 송 지사가 70.5%로 득표하지 않았나? 압도적이면 그 정도 가지고는 당선 무효 힘들 거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양형을 결정할 때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법 자체를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서 조금 더 많이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강하게 규제를 하고 처벌을 해서 함부로 위반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나 국민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봉사다. 선거를 통해서 취임하는 자리가 봉사고 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할 사람이 가는 자리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검증한다면 지금처럼 선거 이꼴 당선이고 당선이 이꼴 권력이라는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되면 뭐 선거법 위반 사례를 끊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쨌든 그런 거에 동의를 하고 그렇지만 이제 당장 한편으로 본인이 잘못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면은 재보궐 선거 비용을 저는 본인이나 추천한 소속 정당에서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억울해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뒤치다거리를 다시 또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유권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일이라 선거 비용만큼은 본인이나 소속 정당이 책임져야 된다. 저는 그런 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6.1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사례들과 앞으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소감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했습니다. 하십시오. 저는 짧은 소감으로 기대됩니다.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돌잔치가 되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돌잔치가 보통 가보면 애가 무슨 행동을 할까, 뭘 잡을까 되게 막 기대하고 설레이잖아요. 어떻게 잘할까. 그러니까 선거도 이번 선거에는 누가 당선됐고 무슨 재미난 일이 있고 뭔가 이렇게 희망을 품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막 팔순자치였어요. 자, 잘했으니까 이제 갈 준비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돌잔치여야 된다. 이거 편집되지 않을까요?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할까요?
하십시오. 사실은 내년도에 계속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되고 행정력의 낭비와 또 보궐선거 비용 같은 것을 부담해야 될 시민들의 부담도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이 좀 드네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